최근 5경기 3승 2무 프리미어리그 10월 이달의 감독상 나 아모림이 오랜 시간의 적응기를 마치고 리그를 대표하는 감독으로 자리 잡았으니 맨유도 우승 후보에서 우승 후보로 탈바꿈 하는 건 시간 문제 아니겠나? 기껏 디펜딩 챔피언 리버풀까지 잡아놓고 노팅엄과 토트넘 직전 2경기를 무승부로 장식한 게 아쉽긴 하지만 우리 맨유가 얼마 만에 무패 행진을 달려보는 건지, 심지어 리버풀보다 높은 등수라니 이게 다 전 맥과이어가 그 시절 라모스를 방불케 하는 골 넣는 수비수로 변신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지 않겠습니까? 뭐 이제 겨우 리그 한 골이지만 맥과이어 자네의 결승골이 없었더라면 리버풀전의 승리도 없었겠지. 주장 완정을 뺏긴 거로 모자라 주전 자리까지 빼앗겼음에도 묵묵히 맨유에 남아 필요할 때마다 제 몫을 다해주고 있으니 25명의 1군을 전부 맥과이어 자네로만 채운다면 불협화음 하나 없는 운영이 가능하지 않겠나? 25명 전부가 맥과이어라면 불협함이 없는 만큼 승리도 없고 2부 강등은 시간 문제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최근 흐름이 나쁘지 않다지만 그래봤자 이제 겨우 7등에 리그컵마저 탈락했는데 결국 올해도 우승은 물 건너갔다고 봐야겠죠? 비록 챔스는커녕 유로파나 컨퍼런스도 나가지 못하는 신세, 카라바오컵은 사버리그의 충격패를 당하며 초반부터 우승기회를 놓쳐버렸지만 FA컵은 여전히 우승기회가 남아있으며 이달의 감독 아모림의 전술, 이달의 선수 은베모의 득점력, 지금의 페이스를 계속해서 이어간다면 리그 우승도 불가능한 목표는 아니지 않겠나? 그래봤자 이제 겨우 지지 않을 정도의 전술에 그래봤자 이제 겨우 11경기 5골의 득점력 가지고 리그 우승이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뭐 주급의 눈이 멀어 스스로 맨유행을 선택했기에 제가 이래저래 불평할 입장은 아니겠지만 맨유가 리그 우승? 최소한 그 시절 스쿼드에서 호날두, 루니, 긱스만이라도 데려오거나 버거슨 감독님께서 돌아오지 않는 한 10년이 넘도록 여태까지 그래왔고 앞으로의 10년 후까지도 불가능한 일이라 보이는데요. 호날두, 웨인, 루니, 라이언 긱스, 솔직히 그 중에 한 명이라도 그 시절의 기량으로 현재 맨유에 있다면 나 역시 지금쯤 단독 선두에 올라 우승 경쟁이 한창이지 않겠나? 버거슨 감독님의 수많은 트로피와 위대한 업적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솔직히 그 시절 맨유라면 나 아모림이 감독이었다 해도 리그 챔스 우승이 가능했을 거라 생각하며 나 버거슨이 같은 시대를 살아온 다른 감독들에 비해 고평가를 받고 있는 건 최고의 팀을 이끌고 유럽 정상에 오른 것을 넘어 우승과는 거리가 먼 전력을 갖고도 맨유를 리그 정상에 올려놓았기 때문이란 거 몰라? 감독님께서 맨유에 마지막 리그 우승을 안겨줬던 12-13 시즌 득점왕 반페르시와 리빙 레전드 웨인 루니가 최전방에서 공격을 이끌었고 말년에 가깝긴 했어도 맨유를 넘어 프리미어리그 역대 최고의 센터백 듀오 퍼디낸드와 비디치가 최후방을 지켰죠. 까놓고 말해 이 4명의 선수만 놓고 봐도 지금의 맨유보단 훨씬 더 강력한 팀이라 보이는데 우승과는 거리가 먼 팀을 이끌고 우승을 차지했단 말은 좀 아니지 않겠습니까? 자네가 언급했던 선수들이 갑자기 하늘로 증발한 것도 아닌데 다음 시즌에 고작 7등밖에 못했다는 건 알고 있겠지. 때문에 후임 감독 모에스가 시즌 도중 경질되었고 감독 대행으로 부임한 긱스가 직접 경기를 뛰면서까지 고군분투했으나 결국 유럽 대항전 진출에 실패하며 암흑기의 시작을 알리게 되었죠. 리그 우승 스쿼드를 그대로 물려주었건만 당시 감독이었던 모에스가 패배에 관련한 온갖 기록을 갈아치운 것만 놓고 봐도 감독 차이 인정? 인정! 그 정도 스쿼드로 프리미어리그에서 우승할 수 있는 건 여태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계속 나 버거슨이 유일할 거다 이 말이지. 하지만 중요한 시점마다 루니가 부상을 당했고 퍼디낸드와 비디치 역시 그 해를 끝으로 맨유를 떠날 만큼 전성기가 지난 것을 넘어 말년 중에 말년이지 않았습니까? 저 역시 그보다 훨씬 전에 황금기 초중반의 맨유와 지금의 맨유를 비교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최소한 마지막 우승 시즌의 스쿼드마저도 지금의 맨유보단 강했다고 보이는걸요. 그러니까 아모림 자네가 12-13 시즌 맨유의 감독이었다면 나와 별반 다를 거 없이 우승할 수 있을 거란 말인가? 38전 28승 5무 5패 승점 89점 퍼거슨 감독님처럼 압도적인 우승은 힘들 수 있었겠지만 최소한 78점의 맨시티는 누르고 우승은 가능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반대로 내가 현재 맨유의 감독으로 부임한다면 지금쯤 맨유가 몇 등이나 할 것 같나? 아무리 껌 씹는 것만으로 선수들의 기량이 올라간다는 감독계의 전설 퍼거슨 경이라지만 솔직히 말해 현재 스쿼드로 1등은 힘들지 않겠습니까? 적당히 저보다 살짝 높은 3, 4등쯤에 있을 거라 생각하며 이거 아무래도 그 시절과 지금의 스쿼드를 낱낱이 비교하고 분석해줘야 나와 자네의 감독 역량이 비교도 안 된다는 걸 인정하겠구먼. 12-13 시즌 맨유와 25-26 시즌 맨유 최후방의 골키퍼부터 비교해보자면 라멘스, 바인드르, 토미튼 3명을 합쳐도 대야 1명만 못하다는 거 인정하시죠? 뭐 솔직히 골키퍼는 그때가 훨씬 낫긴 했구먼. 하지만 그때야 결과적으로 우승을 했고 지금은 가까스로 맹구에서 탈출한 게 고작이니 비슷한 네임밸류와 비슷한 기량에도 그 시절 선수들이 조금 더 고평가를 받지 않겠나? 그럼 팀 성적은 완전히 배제한 채 이름값과 이적료만을 고려해서 나머지 10자리 중에 5자리가 그 시절 맨유가 더 강했다고 판단이 나면 만약 저 아모림이 감독이었다 해도 우승이 가능한 전력이었으며 지금의 맨유는 퍼거슨 경기에서 부임한다 해도 우승이 힘들 거라고 인정하시죠? 그 시절 맨유는 압도적인 승점으로 리그 우승을 차지했고 현재 맨유는 15등에서 7등까지 올라온 게 고작인데 11자리 중에 6자리가 더 뛰어났다고 해서 자네와 날 동급으로 봐달라는 건 좀 아니지 않겠나? 동급으로 봐달라는 게 아니라 그 시절 맨유는 저라도 우승이 가능했을 것이며 지금의 맨유는 퍼거슨 경기에서 부임한다 해도 우승이 힘들 것이다. 이 정도는 인정하고 넘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전 현재 3백을 쓰고 있지만 노인 공격 차원에서 당시 포메이션 4-4-1을 기준으로 비교해보시죠.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는 것 같다만 일단 뭐 비교는 해보도록 하겠네.
골키퍼로 이미 1대0이니 다음으로 센터백을 살펴보자면 아무리 통곡의 벽이라 불리던 퍼디낸드와 비디치라지만 각각 34살과 31살의 나이를 고려해봤을 때 루크쇼와 맥과이어, 더리우트와 요로보단 못하지 않겠나? 퍼디낸드와 비디치에 대해 에반스와 스몰링까지 이름값만 놓고 보자면 그쪽이 훨씬 앞선다는 거 모르십니까? 그거야 앞서 말했던 수많은 우승을 견인한 덕분에 이름값이 올라간 것이고 이적료만 놓고 보자면 현재 맨유가 훨씬 압도적이지 않던가? 물가 상승까지 고려해보면 아무리 전성기가 지난 나이라지만 그 시절에 퍼디치를 영입하려면 각각 1000억 이상은 들지 않겠습니까? 퍼디낸드라면 2년 뒤 QPR로 넘어가 1년 만에 은퇴를 선언했으며 비디치 역시 2년 후 인테르로 이적해 부상으로 고생하다 은퇴했는걸. 뭐 듣고 보니 정말 말년 중에 말년이긴 했군요. 현재 맨유의 센터백이 평균 1000억 이상의 선수라는 걸 고려해 센터백 두 자리는 현재 맨유의 승리를 인정하며 1대2. 다음으로 양쪽 풀백이라면 도르그와 마즈라이데, 에브라와 하파엘. 이쪽은 그래도 당시 맨유가 더 강하지 않겠습니까? 하파엘이라면 네빌이 은퇴한 덕분에 운 좋게 주전을 차지했지만 당시 포백의 유일한 구멍이라 불렸으며 에브라는 2년 뒤 19살의 신입생 루크쇼에게 밀려 이적료 한 푼 없이 유벤투스로 이적했는걸. 그럼 결국 이쪽도 현재 맨유의 압승으로. 그래도 명색이 에브라인데 최소한 마지막 우승 시즌까진 현재 맨유의 어떤 풀백과 비교해도 압승이지 않겠습니까? 라이트는 인정해도 레프트는 인정하지 못하겠는걸요. 그래 뭐 많이 봐줘서 1대1 종합 점수 2대3으로 수비라인 비교를 마치도록 하고 이제 중원과 공격으로 넘어가도록 하지. 다른 건 몰라도 측면과 중원만큼은 우승을 냈다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형편없는 스쿼드였다는 거 알지? 그 시절 맨유 중원의 핵심이었던 마이클 캐릭이 해당 시즌 리그 베스트 11에 들었다고 들었는데 우승을 믿을 수 없이 형편없는 스쿼드라뇨. 캐릭이야 지금 현역들과 겨루어도 리베쯤은 가볍게 수상할 선수였지만 나머지 한 자리에 문제가 있는 수준을 넘어 구멍으로 구멍을 메꾸는 정도였는걸. 맨유의 전설 폴 스콜스도 해당 시즌의 우승 멤버지 않던가요? 스콜스라면 해당 시즌을 끝으로 은퇴를 했으며 리그에서 선발로 나온 경기는 고작 8경기밖에 없었지. 결국 캐릭의 파트너로 이른바 걸레벌리라 불리던 톰 클레벌리와 같은 팀도 속이는 노루피스를 선보이던 안데르송을 쓸 수밖에 없던 클레벌리와 안데르송이라면 브루노 카세미로와 비교하는 게 실례긴 하겠네요. 그래도 캐릭만큼은 생애첫 리베에 이름을 올렸으니 중원 두 자리는 1대1로 마무리하고 측면으로 넘어가시죠. 가르나초부터 안토니까지 금쪽이들이 잇따라 팀을 짠다고 현재 맨유의 측면 자원으로 누가 남아있지? 측면과 중앙을 오가며 활동 중인 선수가 많지만 그래도 윙어로 분류한다면 은베무와 쿠냐, 마운트와 디알로 등이 있으며 루이스, 나니, 애슐리형, 안토니오, 발렌시아 공미로 나오는 경우가 더 많긴 했지만 가가와 신지까지 뭐 대충 이 정도만 얘기해도 어느 쪽이 우세한지 감이 오겠지. 이적료와 현재 선수들이 훨씬 비싸겠지만 그래도 나니와 애슐리형 등은 리그를 대표하는 윙어지 않던가요? 루이스 나니 11경기 한 골, 애슐리형 19경기 빵골, 두 명 모두 부상과 부진을 거듭했으며 당시 리그 베스트에 선발된 저축 윙어들이 첼시의 에당 아자르와 토트넘의 가레스 베일이었다면 내가 얼마나 힘겨운 싸움을 펼쳤는지 알겠지? 아자르와 베일을 상대로 나니와 애슐리형, 발렌시아로 리그 우승이라니 확실히 측면은 현재 맨유가 압승이군요. 그럼 종합 점수가 어느새 3대6이지 않나? 이제 뭐 더 이상 볼 것도 없이 선수 개인의 전력만 놓고 보자면 현재 맨유가 더 강팀이라 보이는데 그래도 최전반까진 따져봐야죠. 당시 투톱엔 반페르시아, 루니, 후보에도 시차리토와 웰백 등이 있었으니 이쪽은 당시 맨유가 압승인 것을 넘어 추가 점수까지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막나니의 크로스와 걸레벌리의 패스를 받고 득점왕까지 차지했던 반페르시라면 반대로 나니와 클레벌리를 데리고 승점 89점으로 우승을 차지하는 건 스트라이커만 뛰어나다고 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거 알지? 뭐 주관적인 분석이라 개인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그 정도 스쿼드로 아자르의 첼시, 베일의 토트넘, 수아레스의 리버풀, 아구에로의 맨시티를 꺾고 압도적인 우승을 차지했으니 현재 맨유의 그 시절의 내가 감독으로 부임한다면 이번 시즌 리그 우승은 무조건 버거슨의 맨유가 되지 않겠나?